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투자 전략 모색합니다. 4분기가 시작됐는데요. 4분기 투자 전략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뭐냐, 생각해야 될 게 4분기 뭐냐잖아요. 봐야 될 뭐 경제 또 외부 변수는 어떤 건가요? 조금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채권 시장 자체의 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숨어 있는 기업 이익이라는 변수 네. 두 가지가 굉장히 4분기에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상당히 레벨 자체가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하셨고, 기업 이익도 4분기엔 좋아지려나?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막 환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초보다 조금 눈높이가 낮아진 거 아닌가요? 네. 4분기는 좋아질까요, 실적이요? 근데 뭐 제가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컨센서스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미국 기업 이익은 S&P 500 EPS가 뭐 팩트셋이라든지 좀 뭐 블룸버그 컨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2분기는 소폭 마이너스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동분기 대비. 근데 3분기는 한 플러스 0%에서 한 플러스 5% 사이. 네. 그 정도로 이제 플러스 반전되는 분기가 3분기고요. 4분기는 한 10% 전년 동분기 대비, 전년 4분기 대비 올 4분기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EPS 기준으로 거의 10%. 그리고 내년도에는 10%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올해보다는 10% 증가하는 정도로 페이스로 내년은 달릴 거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 그걸 믿는다면 주가는 안 빠지죠. 그렇죠. 웬만하면 빠지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금리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도 금리가 높지만 어쨌든 4.8%라는 조금 불안정한 레벨에서 이거 5% 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주는 이제 4.8%를 찍고 만약에 제 의견대로 한 연말에 혹은 내년 3월까지 한 4.0%까지 안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최소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레벨은 높기 때문에 그걸로 아주 주가가 금리 때문에 날아간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은 적어도 안 잡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면 4분기 증시는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미국 기업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 국내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금리나 수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도세 회피 물량이 4분기에 고질적인 우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좀 여전히 올해라고 뭐 사실은 특별히 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주가가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좀 미리 나오긴 합니다만 영향을 좀 주면서 우리에게는 좀 미국 기업과 환경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네. 기업 이익도 미국보다는 약하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없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가까운 기업이고 네. 하이닉스랑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같은 그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4분기에 튄다 산타랠리까지 일으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이거는 빅테크 장세일 것 같아요. 빅테크가 끌고 올라가는 그렇죠, 상반기에 AI가 쏘올린 큰 공에서 4분기는 AI가 쏘올린 중간공, 조금 작은 공. 네. 상반기보다는 뭐 그런 개념이고. 그렇겠죠. 갑자기 무슨 뭐 제조업이나 무슨 뭐 전통 산업이 끌고 가는 국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유가 오르니까 뭐 에너지 정도 네. 이렇게 뭐 동참하겠지만 시총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빅테크가 없다.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은 미국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초라하다. 네. 말씀하셨듯이 수출 안 되고 무역 수지 흑자 나지만 예. 불황형 흑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다시 2.7 찍고 3.7까지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요금을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그림이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 돈 번 거지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애매한 상태잖아요. 반등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네. 조금 뭐 디램 가격이 하락이 이제 진정되고는 있지만 업턴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한 편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웃나라 중국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수요처죠. 수요처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묵직하게 악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분기에 미국이 올라가면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장은 거기에서 쫓아가는 정도 하지만 아웃퍼폼은 못하는 글로벌 뭐 금리도 동조화되지만 예. 주가도 동조화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같이 움직이는 정도의 그림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YTD로 보면 연초부터 보면 코스피가 10%, 코스닥은 20%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물론 사람들이 기분 좋고 20% 수익 난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야 좋아 말았다 그죠 올해 그렇죠. 번 거 다 까먹었다 이럴 텐데 어쨌든 4분기 전망이 그리 안 좋다면 네 4분기 그냥 좀 쉴까요? 4분기는 지지선을 확인하는 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저항선을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3분기보다 혹은 상반기보다는 낮아진 박스권에서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역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권의 레벨은 좀 낮아지고 위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매크로가 뒷받침되지 않고 기업 실적과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미국장이 좀 버텨주고 미국장이 좀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4분기에. 네. 그래서 조금 낮아진 박스권에서 지지선을 한 번 정도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러면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교체 매매라든지.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참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도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해외 주식은 아직 플러스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죠? 국내 주식은 뭐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손실이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국내는 또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해외 주식도 지금 보면 올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다 조정을 좀 받았죠, 그죠?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최근에 많이 얘기한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다 이제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미국의 빅테크들을 좀 사봐도 좋을까요? 뭐 투자의 관점에 혹은 투자의 좀 투자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한 1, 2년 정도 앞으로 조금 약간 긴 호흡으로는 4분기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이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은 뭐 4분기에 조금. 그렇죠. 국내 주식은 어쨌든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그죠. 무조건 사서 뭐 6개월 1년 보자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은. 그러니까 뭐 4분기만 따지면 뭐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앞서 뭐 대주주 과세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형 우량주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섹터 쪽에서는 뭐 약간 경기에 너무 민감한 업종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경기랑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미용기기 뭐 이런 게 경기랑 그렇게 큰 건 없잖아요. 그렇죠. 헬스케어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쪽에 뭐 수주가 늘은 뭐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됐냐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안 받으니까.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게 4분기에 좀 초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국내냐 해외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이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고 같이 떨어져도 좀 복원력이 좀 생길 것 같다. 더 클 것 같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그 중에서 일단 4분기 지금 3분기 실적이 10월 중순부터 미국도 뭐 은행주부터 시작됩니다만 네. 빅테크가 만약에 실적이 실망스럽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이 빅테크들이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산타랠리라고 붙일 정도의 랠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4분기가 그렇게 미국장도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역은 뭐 지금 미우나 고우나 빅텍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은 뭐 긴 호흡에서는 네. 이게 이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도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와닿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제일 와닿는 기업들이 네. 그런 혁신 성장 기업들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애플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변동성은 있어도 꾸준히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해외 주식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쉽게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모바일도 잘 돼 있지만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은 게 쉽게 사고 팔아서 안 돼서 좋은 거잖아요. 네. 사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국내 주식은 뭐 그냥 아침에 샀다가 밥 먹고 기분 나쁘면 빠지는 거 같으면 팔아버리고 이러는데 해외 주식은 그렇게 할 수는 물론 장중 트레이딩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내보다 수수료도 높을 거고요. 또 뭐 팔았을 때 과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외 주식은 조금 상대적으로 네. 롱텀리 그죠? 네, 기민하게 움직이기 어렵죠. 예, 국내 주식보다는 장투 성향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또 보답을 해주고 네. 네, 지금 묶어놔야 된다니까요. 그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국내 주식 쪽으로 돌아와서 주도주에 관한 얘기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얘기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참 올해 그냥 정말 애환과 애증의 종목입니다. 그죠? 엄청난 네. 성장성, 희소한 성장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주가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소외감이 있었고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는 양치기 소년처럼 바닥에 온 것 같아. 그랬는데 못 가고 계속 지금 이제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 대한 생각 좀 정리해 주세요. 2차 전지는 올해는 좀 쉬어가는 장인 것 같고요. 네. 그 내년도에 이제 그 떨어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종목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 상반기처럼 뭐 이렇게 경이적인 수익. 네, 경이적인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A부터 Z까지 모든 네. 종목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시세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나름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좀 결함도 있고 또 이익이 예상보다 못 미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년 상반기나 뭐 2차 전지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어쨌든 그런 모양새의 반등이 있지만 좀 추려서 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조금 뭐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핫한 종목보다는 새로운 뉴페이스나 아니면 이미 같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조금 자원을 같이 확보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다른 또 사업 부분이 안정돼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든지 좀 안정성이 겸비된 그런 2차 전지주가 조금 선별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는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저는 그냥 뇌피셜인데 네. 삼성전자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네. 바닥권인데 바로 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정말 좀 이렇게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서서히 올라가고 또 삼성전자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게 좀 메모리 가격도 있지만 지금 3분기 실적에서도 좀 3나노 좀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좀 성과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두 분기 가시화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조금 우상향되는 그런 모멘텀을 잡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내년도로 조금 고온 이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주도주 자리에 네. 있는 거죠. 예. 네. 그 반도체가 만약에 내년도 삼성전자가 네. 성과를 못 내주면 제 생각에는 뭐 세금도 안 거치고요. 뭐 간단합니다. 수출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제자리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4분기 시작된 4분기 투자 변수와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